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건강한 조정이라면 다시 잘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나타났던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5만 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가 7천 포인트라는 이런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기관 투자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한다, 이런 방침도 내놓으면서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나타냈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고용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재차 냉각 시그널을 보내왔고요. 서비스업 PMI는 반대로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뉴욕 증시도 약간은 숨고르기 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 시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부터 또 밈코인 단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작년 한 해 동안 이 알트 시장에서는 조금은 기록적인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코인 시장이 이제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자산 재평가 과정이었다, 이런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전에 이 펀더멘털이 우수한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토콜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기관들은 특히나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이나 유기적인 사용량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낸 이런 상위 프로젝트를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 맞춰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라나가 5억 8,5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모건 스탠리도 솔라나의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또 시세 분출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솔라나가 이렇게 탄탄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밈코인이 무섭게 치고 올라갔을 때 밈코인의 특성상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밈코인 단에서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줄줄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체 밈코인 시가총액이 전일 대비해서 3%가량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29%나 급감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밈코인이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이 다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밈코인 단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신규 진입을 위해서 보셨던 분들은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일 이 시간이 조금 설렜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2.31% 하락하면서 현재는 9만 1,000달러대 초반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그래도 밤사이에는 9만 달러를 아슬아슬하게 터치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16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가 빠르게 올라갔던 것만큼 낙폭이 조금 큰 모습이죠. 전일
오늘 이 시간 대비해서는 7% 넘게 빠지면서 2.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밈코인 단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이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 다소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를 오히려 기회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께 꼼꼼하게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훈입니다. 작년과 올해 목요일 날 계속적인 연휴로 인해서 제가 2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급등 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모멘텀만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되겠고 오늘의 조정이 언제 끝나고 그리고 상승의 그 흐름 그리고 그 전환이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중간 선거가 이제 남아있죠. 중간 선거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심훈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시간 외에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는 거 알고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을 때 곧 조정이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저항이 조금 상당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먼저 내다보실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단 연초에 들어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전문가님은 돌을 맞으시면 면서도 조정을 얘기를 하셨나 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유동성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승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없이 지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면 금, 은 시장이 잠깐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 조정을 보일 때 이 투기적인 세력과 개인적인 그 투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었는데 의외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전의 고점들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투기 세력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 없이 급등하는 흐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한번 해먹고 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목이 메이시나요?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급락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은 좀 아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돌을 맞아가면서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분명 뭐 유동성은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는 자금들이 이제 금은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또 우리 코인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휘청이는 모습들도 보였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또 좀 잠잠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올 한 해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를 어떤 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그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 마약이니 어쩌니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숨은 것은 석유 때문에 그랬거든요. 석유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 물가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 이후에는 그렇게 중간선거 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액션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큰 액션은.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는 커다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연준 의장이 바뀌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커다랗게 지금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큰 액션을 보인다고 하면 돌을 대대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에는 큰 액션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면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중간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중간선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첫 화면에서 좀 준비해 온 게 뭐냐면 머스크랑 두 손을 잡았거든요. 머스크랑 두 손을 잡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머스크가 제일 처음에 트럼프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호화폐에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추종 세력들이 트럼프를 뭐 밀어주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머스크를 갖다 썼죠. 잠시 둘만의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지만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시 손을 잡았죠. 이것은 뭐냐면 중간 선거를 위한 둘만의 또 다시 전략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중간 선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2024년 11월과 12월 달 같은 그런 불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났던 상승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거래량 없이 나타났던 일시적인 급등이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붙었던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이전에 불장을 일으키기까지의 그 정도의 거래량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아름다운 조정 안에서 확실히 지금 투기 세력들, 금 쪽으로 갔던 투기 세력들 그리고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확실히 그 이전에 중간 선거 때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 시장이 보여왔었는지 짚어본다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일단 중간 선거와 관련된 무언가의 이 단계부터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확실한 이 일자가 11월 3일로 되어 있네요. 네, 11월 3일 화요일에 되어 있고 지금 하원 의원, 상원은 주지사 이렇게 뽑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면 트럼프의 타임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1월 달, 3월 달 금리 결정이 있고 그다음 4월 달까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2월 3일, 2월에서 3월 달 사이에 조기 지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는 조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명, 4명 쪽으로 좀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압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이다. 네, 최측근이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금리 인하를 좀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지표가 좀 산발적으로 좀 나오죠. 네.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이제 CPI 지표나 PPI 지표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금리 동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는 이유가 연준이 연 4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1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가고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마지막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6월, 7월, 9월, 10월 달에는 계속적인 강한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2%대까지 금리 인하를 시키겠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아주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당신들이 세금 낸 거, 국민들이 세금 낸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더 풍부해질 것이고 그리고 금, 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랐고 원전 시장이 올랐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이제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자금들이 빠져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과 4월 달 금리 결정 이후에 분명히 우리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자금이 들어오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1월 FOMC에서는 일단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기에는 조금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준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월, 4월 이쯤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지금 귀금속 쪽에서도 계속해서 피크를 찍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달이 차면 기운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피크를 찍은 만큼 그 다음에는 서서히 내려올 것이라고 전문가님께서 전망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럼 그 전까지의 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해둘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점도표만 놓고 본다면 올해에는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또 혹자들은 한 4번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무언가의 미래를 내다봄에 있어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돌을 조금 맞을지언정 네네네. 지금은 또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실까요? 우선은 뭐 앞서서 이제 타임라인을 봤듯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갈 것이고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 그다음에 4월 달 넘어가고 그다음에 6월 달, 7월 달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예측하기에는 금리 인하를 뭐 4번, 5번, 6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2%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연준 뭐 의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좀, 저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봤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초기였었고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네. 그 다음 차트를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FTX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잠시 주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급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런 뭐 커다란 FTX 사태가 없다고 하면 이번에도 미리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통 상승의 주기를 좀 보면 아마 6개월 정도 전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예측하는 3월, 4월 그 정도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번 예측해 봅니다. 이런 예측이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에게 뭐 악플이라든지 네. 돌을 던지시기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조심스럽게 내다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그때 가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었구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전문가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간선거 11월 3일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앞서 한 6개월 전부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 마침 또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가 예측되는 시점과 잘 맞아떨어지죠. 이때를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접근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은 약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죠. 네, 오늘 저녁, 오늘이나 금요일에도 좀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보다도 아마도 CPI 지표나 PPI 지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한번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PPI 지표나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냐인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예측치대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커다랗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시장에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그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서서히.
아주 많은 양은 아닌데 서서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부터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정말 강하게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데이터 다시 한번 제가 꼭 발표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시간은 올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본다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 전략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들은 24시간 동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 비트코인 지금 저항을 맞을 만한 자리에 와 있어서 내려가는 걸까요? 지금은 저항을 좀 받을 만한 자리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까지 그냥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2천에서 3번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확실해졌고 이제 작년 12월에 1억 4천 원대의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10만 원 3번 정도 지지를 받았거든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12월 9일과 12월 10일에 490만 원에서 510만 원대의 전고점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급등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모두 다 횡보의 구간을 흐를 겁니다. 횡보의 구간을 흐른다고 하면 거기서 서서히 우리들이 물량을 조금씩 잡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38원 저항선에서 급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량을 다 먹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조정이 나오는 거고 3,023원의 강한 지지대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023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물량들을 다 소화시켰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실망 매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실망 매물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XRP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코인들 아주 빠르게 같이 짚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저항을 맞고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횡보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망 매물이 더 나오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은 또 어떤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이 딱 가지고 있으신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부자 3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부자 3선에서 매수 신호가 한 번, 두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한 2개의 코인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2개의 코인이 3일 만에 거의 30%, 그 다음에 1시간 반 만에 11%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모두 다 부자 3선에 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히든코인도 마찬가지로 부자 3선에 그런 신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장에서 버티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코인이고 단기간에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코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만들어두신 부자 3선에서 정확히 매수 신호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